여기 한국 고등학교 정문에서 터무니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독일인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을 처음 경험해본 그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활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길거리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고등학교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음악학교 고등학생 라피앙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장인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첼로는 물론 각종 악기들을 굉장히 자주 다뤄왔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음악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살기 좋은 선진국 독일에서 평생을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얼마 전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환 학생 음악대회 때문에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완전히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혼자 살아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처음 한국으로의 음악대회 참석을 제안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평생을 독일에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 아니냐면서 그곳은 가난하고 위험한 후진국이어서 저 혼자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저의 한국행 음악대회 참석을 계속해서 말리셨고 아버지 또한 그저 한숨을 쉬며 저를 향해 화가 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평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학교 측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부모님의 또 다른 제안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의 음악대회에 먼저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 안전한 선진국이라며 저에게 일본을 먼저 경험하면 한국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사라질 것이라며 분노하셨고 저는 결국 강압적인 어머니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일본은 선진국이라던 어머니의 말과 달리 하나의 큰 사건 때문에 실망감만 가지게 되었는데요. 음악대회에 참석을 위해 고가의 바이올린 가방을 메고 일본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깜빡하고 공항 의자에 가방을 놔둔 채 화장실을 가버리고 말았고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바이올린 가방이 사라진 상태였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저는 곧바로 공항에 있던 일본인 직원을 붙잡고 바이올린을 켜는 행동을 보이며 울먹거렸으나 이상하게도 일본인 직원분은 저의 여권 신분증만을 확인하더니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저희 옆에 있던 어머니는 곧바로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가방이 사라졌다며 난리를 쳤지만 어째서인지 공항에 있던 일본인 직원분은 난리를 치는 저희를 그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항 경찰에게까지 문의했지만 일본인 경찰분들은 공항의 CCTV를 확인하는 것에는 규정 때문에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당장 가방을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그 어떤 일본인들도 저와 어머니를 도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회에 사용할 악기가 없어진 저는 당장이라도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설득해 그냥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했고 어머니 또한 아무런 도난 범죄 시스템이 없는 일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5시간 뒤 곧바로 도망치듯 한국으로 향했고 처음 경험한 아시아의 나라 일본은 바이올린 가방을 잃어버린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2번은 방문하고 싶지 않은 나라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와 어머니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진국이고 위험한 나라라던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공항 내부에는 어째서인지 일본의 공항보다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관광을 즐기러 온 듯 보였고 공항 내부 또한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쾌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내부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 의자에는 주인 모를 여행 가방들 수십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가방을 훔쳐가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항 통로에 있던 한 한국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던 저와 같은 외국인이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곧바로 그것을 주워 외국인을 불러 세우고는 돌려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저와 어머니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의 공항에서는 제가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그것을 일본인에게 도둑 맞아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의 모습은 같은 아시아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한국은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심지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가방을 공항 바닥이나 의자에 놔두고 자신들의 볼일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가방을 내버려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은 이게 진짜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결국 한국인 공항 직원분에게 의자에 수많은 여행 가방들이 주인 없이 있는데도 도난에 걱정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휴대폰 번역기로 건넸고, 한국인 직원분은 뜬금없이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마음을 안심하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이시더군요. 실제로 한국의 공항 통로 한쪽에는 가방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고가의 여행 캐리어 가방이 모여있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저의 옆에 있던 어머니 또한 어떻게 이렇게나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가 존재할 수 있냐면서 당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일단은 대회에 사용할 바이올린을 급하게 구매하기로 한 저는 휴대폰 지도를 이용해 공항 근처에 있던 한 악기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에서는 악기를 하나 사려면 중심 도심지까지 무려 차를 타고 6시간 동안 이동해야만 이러한 악기를 살 수 있었는데, 한국은 도시 곳곳에 악기를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는데요. 그런데 약 1시간 뒤 악기점 입구에 도착한 저와 어머니는 또다시 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메모지가 문 앞에 붙어 있었고, 저는 한참을 살펴보다가 결국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메모지를 번역하기까지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글은 내부에 주인이 없으니 물건을 사고 싶으면 구경을 하다가 전화를 하라는 일종의 가게 주인분의 쪽지였고, 충격적이게도 가게 내부는 주인은 없었지만 문이 열려있기까지 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고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을 수 없게도 가게 내부의 몇몇 한국인 분들은 그저 조용히 악기를 구경만 할 뿐, 그 누구도 악기를 훔쳐가려는 악기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현재 가게 물품을 주인이 있는데도 훔쳐가는 약탈 문화가 너무 심해져서 고가의 악기 전문점이나 백화점 주변에는 항상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양심이 높은 것인지 주인마저 없는 악기 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악기보다는 가게에 있던 한국인분들을 구경하기 바빴고, 저 또한 어린 나이였지만 독일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선진국 시민의식이 알 수 없는 존경심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후 대회에서 사용할 저렴한 바이올린을 고른 저는 곧바로 가게 주인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고, 실제로 전화를 걸자마자 주인분께서는 거의 5분 만에 가게에 나타나셨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중년의 여성분이셨지만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조차도 일본어를 할 줄 몰라서 그저 저와 어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한국은 교육에 대한 수준이 다소 남다른 것인지 나이가 있는 중년의 한국인 분들도 수준 높은 영어를 이미 구사하고 계셨는데요.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요즘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그러한 고객들의 응대를 위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셨다고 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나이가 있는 분들도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들이 도시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교육의 수준이 다소 낮은 독일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충격과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독일에서는 도시 외곽으로 가면 영어가 서투른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언어 문제는커녕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악기를 샀으니 일단은 대회장에 먼저 가서 그곳의 상태를 체크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휴대폰 지도를 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국의 길거리는 평화롭다. 모텔 길거리 자체가 밝아서 어두운 독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시간이 늦은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거리에서는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조직이나 도난 사건들을 거의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에서 전화부스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아직도 독일에서는 전봇대는 물론 낡은 전화부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위생상으로 별로 좋지도 않고, 몇몇 독일인들은 전화부스를 공중 화장실쯤으로 생각하고 몰래 이용하는 상황도 많아서 더러움을 유발하는데, 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이러한 낡고 더러운 전화부스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약 20분 정도 걸어 버스를 타야 하는 정류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교복을 입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려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고,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에서는 버스를 탈 때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금이 없었던 저와 어머니는 버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버스는 단순한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의 QR코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최첨단의 결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얼마나 익숙한 것인지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직전에 저마다의 휴대폰과 카드를 꺼내서 버스 입구 단말기에서 결제를 완료했고, 어머니는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시더니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은 바로 한국이었구나라며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독일에서조차도 아직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별로 존재하지가 않아서 항상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은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조차도 편하게 그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접하기만 하면 결제가 진행되는 편리한 디지털의 나라 그 자체였죠.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며 버스에 올라타야만 하는 경험이 있었던 저는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의 모습에 저 학생들은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러움이 몰려왔고, 저는 결국 버스를 타고 대회 장소로 향하던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한국으로의 음악 유학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강압적이고 고지식한 태도로 저의 말에 항상 반대를 해왔었던 어머니였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 또한 한국에서의 유학이라면 지금 바로 시도해도 되겠다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진정한 선진국의 나라 한국의 힘을 그때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버스 내부에서 그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독일 버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닥의 쓰레기마저도 한국의 버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버스 내부에는 간편하게 옷을 다릴 수 있는 휴대용 다리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곧바로 사진을 찍어 저희 SNS 계정에 올리니 독일인 친구들은 어떻게 버스에서 스팀 다리미를 사용할 수 있냐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였고, 게시물을 확인한 독일인 친구들은 자신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한국 길거리 관광을 마친 뒤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다음 날 있을 대회 준비를 위해 악기를 연습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호텔 내부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호텔 방문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한 화들짝 놀라시더니 바닥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며 난리를 치셨고 저는 곧바로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불이 난 것 같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전화를 받으신 한국인 직원분은 꽃샘 추위에 일기예보의 온도를 미리 틀어놓은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작은 웃음을 보이셨고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 중에는 한국 여행을 가족 단위로 몇 번이나 다녀온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한국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온돌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며 말했던 기억이었는데요. 결국 저와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온돌방 내부로 들어가 보았고 처음에는 조금 뜨거웠지만 이내 몸 전체에 피로가 풀리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가을의 기운이 남아있었기에 상당히 추웠는데 한국의 온돌 호텔 내부는 너무나 따뜻해서 땀이 날 지경이었고 신기하게도 히터를 사용하는 독일과 달리 목이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더욱 편안한 휴식이 가능했는데요. 평소 잔기침이 심했던 어머니 또한 바닥이 따뜻해서 난방의 효과는 좋은데 건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기침이 나지 않는다며 신기해하셨고 저는 결국 바이올린 연습은 뒷전에 밀어두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몸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처음 느껴본 한국의 온돌은 왜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이러한 따뜻한 난방 방식을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부러워지더군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보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하게 잠이 드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겠다는 새로운 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깐 경험했던 일본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난방 방식이 가동되지 않아서 어디를 돌아다녀도 추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한국은 호텔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까지 따뜻한 히터가 가동되고 있어서 더욱 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후 한국에서 음악대회를 순조롭게 마친 저는 곧바로 독일로 돌아오지 않고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인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며 완전히 한국에 정착. 어머니는 곧바로 저희 한국 이민이 완전히 안정되자 그때에서야 독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지낸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어머니 또한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일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약 한 달 뒤 한국으로 완전 정착 이민을 오기로 했는데요. 모든 가족이 한국에서 모여서 지내는 지금 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살기 좋은 선진국의 나라,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에서는 많은 통계들이 발표되는데요. 연령대별 올해의 검색어 순위는 매번 발표 때마다 화제가 되고는 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과 관련한 검색어가 상위권에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검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한국 따위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이들이지만 사실 늘 마음 한구석에 한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매번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이 어디 위치쯤인지 고려하곤 하니까요. 특히 최근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투와 흠모하는 마음은 더 커진 듯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한 번 더 혼란에 빠졌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한류와는 다르게 최근 BTS와 트와이스를 기점으로 시작된 4차 한류 붐은 너무나 거대하다며 말이죠. 일본의 가장 신세대층 1997년생부터 2012년생에 해당하는 G세대의 한국,
사랑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한국적인 것을 추구한다며 말이죠. 심지어 대화 중간에 한국어 단어를 섞어서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너무 낯설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이죠. 자기들끼리의 대화도 아니고 어른들과 대화할 때도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것을 좋아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섞어 말하는 것을 넘어서 형용사격인 진짜 정말 최고 너머와 같은 단어들도 점점 한국어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50대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극심해졌다며 과거 한류 열풍이 불 때만 해도 학생층까지 한류가 침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다가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고민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했냐며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오구리입니다. 교단에 선 지 25년이 훨씬 넘지만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기성세대가 가장 긴장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에 입직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한류 열풍이 불어왔고 그것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처음 윤사마 열풍으로 한류가 유행이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은 왜 아줌마들은 한국 아저씨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일본의 가수, 일본의 배우들을 좋아했죠. 솔직히 당시 학생들에게 윤사마는 찬밥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류는 그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매번 조용하고 얌전했던 일본의 여학생들이 이제는 쉬는 시간에 춤을 추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지를 않나.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아 얌전하고 참한 이미지의 일본인 여학생은 이제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모두 한국 음악,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나 요란하고 방정맞은 세대는 없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섞어 쓰는 이상한 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코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한 말이라며 일본어로 발음하지 않고 한국어로 최고라고 말합니다. 일본어로 사이코는 이들 세대에서는 없어진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온 학생들의 소원 리스트를 보면 더 가관이 아닙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3가지 소원을 적어서 교실 뒤에 게시해두는데 한국에 가보기, 한국어 배우기, 한국 남자친구 사귀기 등 한국과 관련한 단어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그동안 여러 번의 한류가 일본을 때리면서 부모 세대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런 부모들의 자녀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집에서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 걸 그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니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길거리의 지역 아이돌의 공연을 보신 적 있으실 테죠. 그런 지역 아이돌들조차도 이벤트로 한국 아이돌의 음악과 춤을 그대로 베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멍청하게 그 앞에서 입을 해벌리고 구경하는 제 또래 남성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 또래 남성에게 다가가 당신은 왜 한국 음악과 춤에 빠져있냐고 물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차근차근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한류에 대한 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한류의 침투는 일본의 문화를 갈아먹는 종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한류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남성이 작성한 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일본의 극우 세대 아니랄까, 바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당신들 세대가 마이클 잭슨을 좋아했던 것은 잘한 행태이고, 지금의 여중생들이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유럽에서 BTS가 인기 있는 것 또한 유럽 사람들은 자중해야 하는 행동입니까? 당신이 지역 아이돌 공연장에서 했던 행동은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행동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일본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하고 인기를 얻을 때 그 가수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말을 했었나요? 당신이 답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역시 무리였겠죠. 이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창피한 짓이야. 어떻게 한류 열풍이 불어오는 걸 막자고 말할 수 있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물을 수용한 국가야. 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가장 수용력이 넓고 강한 나라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일본의 국격을 좀먹는 행태지. 나는 이 작성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본의 여학생은 예전처럼 얌전하고 조용한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춤을 추고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믿을 수 없이 끔찍한 이야기다. 여기 그거 한 명 더 나타나셨네. 이제 그만 그런 활동을 멈춰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외부에서 입 밖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의견에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 한국이 잘못했다가 아닌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과거 아시아에서 문화를 주도했었던 적이 있었지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문화 기획력은 상상을 초월해. 나는 이 글들을 일본의 젊은 층들이 많이 읽지 않기를 바란다. 어른들이 음흉하게 가지고 있는 민낯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부끄럽다. 이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 한류 열풍은 언제나 그래왔듯 곧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사라질 허상에 불과해. 내 생각을 말해볼까? 한류가 일본 사회에 침투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현상이야. 하지만 한류를 막자고 주장하는 건 틀렸어. 단지말을 사용할 때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 것만은 사양하자고 정말 듣기 싫으니까.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한국에 가보고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모든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처럼 키가 크고 훤칠해 남자들은 잘생기기까지 했고 여자들은 너무 귀엽고 예뻐서 내 키가 158인데 일본에서 작은 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는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백화점 직원과 대화할 때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다. 당신은 틀렸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즐겁고 재미난 것을 찾아. 그리고 그게 일본의 음악과 문화에 관심이 적어진 이유야.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서 상영해야 시청률이 나오잖아. 본능을 거부하라는 당신의 말은 그러므로 틀렸다는 것이지. 독일의 한 가정집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간다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애냐? 어쩌자고 그런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너를 대학교까지 보낸 줄 알아. 여성의 부모님은 딸에게 노발대발라며 한국으로의 유학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카리나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대학교까지는 모두 독일에서 졸업하게 되었지만 대학원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를 희망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한국어 학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오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학구열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럼의 한국 대학기관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저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딸이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적이 없었고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드렸죠. 그리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행동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이번에 제 의견을 찬성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국으로 가서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견학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 크게 당황하면서 반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동차 회사는 독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제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말이죠. 사실 부모님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아우디 등 수많은 차량 제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한국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는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행 연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밀릴지 몰라도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라는 곳이 혼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환경의 나라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 이전에 다른 국가들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인도라든지 아니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도 고민했죠. 하지만 인도는 여자 혼자 유학을 떠나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다는 인상이 강했고 유럽 역시 불안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도중에 한국의 치안이 매우 좋은 국가라는 점, 그리고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 그들을 위한 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원과 연구실도 몇 군데 알아두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간 의견 대립을 하다가 저를 믿어주지 못하는 부모님께 화를 내게 되었고 부모님 역시 자기 멋대로 할 것이라면 혼자 알아서 유학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제 얼굴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마음먹고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갔죠. 그렇게 반년 넘게 준비해서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대학원도 합격을 했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날짜보다 4개월 정도 일찍 떠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출국하는 날 공항으로 나오셔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확고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저에게 몸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님은 자기가 계속해서 달래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응원해줬어요.
만약 오빠마저 없었다면 저는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출국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게 된 한국이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어요. 부모님이 반대한 만큼 그 사실이 괜한 걱정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했어요. 영어만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학원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들이었어요. 한식도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운 음식을 찾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때는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 한 가지는 바로 기숙사였어요. 사실 한국으로 올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였어요. 6개월간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독일에서의 주거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도 따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기숙사가 제공되는 곳이 있었고 기숙사를 신청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대학원 입학 전까지는 잠시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해야만 했어요. 사실 고시원이라는 곳은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작은 공간에 침대와 옷장, 샤워부스 등이 모두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리고 공용 주방에 밥이나 라면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저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경우가 많았던 곳이라서 계란이나 토스트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이런 것도 전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는데 숙소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독서실 같은 시설부터 대학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곳에 온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말 머리가 좋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자동차 기업 쪽에 견학을 갔을 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로 뛰어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이곳에서 나온 기술력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을 하는 도중에 오빠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같이 한국으로 방문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죠. 부모님은 직접 와서 제가 지내고 공부하는 환경을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지내고 있는 이곳을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정말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부모님은 처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직원분들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첨단 공항 시설들을 보면서 말이죠. 세계 어느 국가를 다녀보더라도 이 정도로 좋은 공항을 보지 못했다고 놀라셨어요. 그 이후에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이용해서 제가 지내고 있는 기숙사까지 보러 오신 뒤에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뛰어난 시설들을 보시고 이곳이 정말 한국이 맞냐고 다시 한번 놀라시더라고요. 이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자주 이용하던 식당들을 갔어요. 그곳에서 일백반을 먹어보기도 하고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도 먹으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희 부모님은 한식을 태어나서 처음 드셔보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으셨나 봐요. 물론 매운 음식은 약간 어려워하기는 하셨지만 아빠는 소주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이걸 따로 사갈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빠 역시 저를 약간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자기도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고 싶다면서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이야기하자. 다음에 제대로 휴가를 사용해서 올해 일정을 잡고 놀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직접 이것저것 눈으로 보면서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이 정도라면 그냥 유학을 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가장 놀라신 것은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였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치안이 관리되는 국가는 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이죠. 사실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해요. 딸이 혼자 먼 곳에서 생활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거리, 활기가 넘치는 도시는 처음이라면서 서울에 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말라고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말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더 설득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도피하듯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던 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제 말이 맞았다고 이곳은 정말 너무나 멋진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후 가족과 함께 몇몇 곳을 더 구경을 다닌 뒤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면서 그래도 한 번씩 연락도 하고 독일의 가족들을 보러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 걱정 때문에 마음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부모님과 화해를 하고 나니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드시 한국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워서 뛰어난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먹었어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취업까지 해서 자리를 잡은 뒤 다시 가족들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